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 7도에서 10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1에서 5cm의 눈이나 5에서 10mm의 비 소식이 있겠고 모레 아침에는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며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전라북도의 가장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이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당초 예상대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혁신성장 사업이 포함된 건데요. 먼저 정부 발표 내용을 이승환 기자가 전합니다.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을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이름지었습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돼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R&D 투자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며 목록의 첫머리에 2천억 규모의 상용차 산업을 올렸습니다. 국내 상용차 생산 거점인 전북에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R&D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산업을 뒷받침해 균형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에는 8천억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됐습니다. 새만금에도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민간 투자 유치와 국내의 교류를 촉진하고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23개 가운데 2개가 포함됐고 전체 사업비 24조 1천억 원 가운데 1조 원 규모입니다. 정부 발표에 각계의 환영이 쏟아졌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와 전라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이 환영과 함께 후속 절차를 주문했습니다. 정당들의 반응은 온도차가 컸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조치를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전라북도와 민주당이 청와대, 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조로 이끌어낸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환영한다며 후속 조치를 주문하는 평범한 논평을 냈고 민주평화당은 환영한다면서도 전북의 사업 규모가 다른 지역보다 작다며 정부가 어려운 지역 상황을 고려해 더 통큰 지원을 했어야 옳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뉴스 이승환입니다. 네, 이렇게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게 되면서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이 2023년까지 건설되면 세계 잼버리 대회는 물론 투자 유치와 도민 편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송창용 기자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 이후 시작될 예정이던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됐기 때문에 다음은 곧바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입니다. 이후 기본계획과 설계를 거쳐 착공하면 완공까지 보통 8년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전라북도는 최대한 속도를 높여 2021년에 착공해 2023년 잼버리 대회 이전에 완공한다는 생각입니다.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들어서면 접근성이 개선돼 투자 유치와 개발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청주나 무안공항을 이용해야만 했던 도민들의 불편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전북 대도약을 향한 또 하나의 새롭고 힘찬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전북의 하늘길이 비로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새만금공항은 1990년 김제공항으로 추진됐지만 2004년 감사원 감사로 중단된 뒤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백지화됐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된 군산공항 국제선 취향도 미군의 반대로 무산되는 우여곡절 끝에 무려 사업 추진 30년이 다 돼 확정된 셈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이전까지 개항하려면 사업비 8천억을 차질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또 호남권에 국제공항이 2개가 되는 걸 줄곧 반대해온 전라남도 등의 견제를 극복하는 것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함께 버스나 트럭 같은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 사업도 포함됐는데요.
전북이 미래형 친환경 상용차 산업을 선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과 의미를 끝으로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은 현대차와 타타 대우를 중심으로 국내 상용차의 95%를 생산하는 거점입니다. 하지만 수입 상용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고 국내 상용차 수출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이 낮기 때문입니다. 전북이 미래형 친환경 상용차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거점으로 육성됩니다. 전기 상용차와 자율주행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실증하기 위한 공동 연구센터와 여러 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동시에 테스트할 수 있는 주행 시험장도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조성됩니다. 5년간 모두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내연기관 중심에서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마련된 셈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쪽으로 산업을 고도화한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전라북도는 이 사업이 본격화하면 4,8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8,4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GM 휴페업에 신음해온 군산 상공업계는 즉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방기업을 중심으로 우리가 정말 여기서도 연구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런 기회로 삼았으면 전북 경제에는 큰 미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하지만 연구개발 중심인 이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벼랑 끝에 몰린 군산 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단기적인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혁신 사업에 이어 순창 인계쌍치 위험도로 개선 사업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인계에서 쌍치까지 이어지는 국도 21호선 24km의 선형을 개선하는 공사로 예상 사업비가 1,153억 원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농생명과 지능형 기계부품, 탄소 사업 등을 지원하기로 해 전북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기대됩니다. 지난해 정부가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사업의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계획 발표했었죠. 그 후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서 새만금이 차세대 에너지 자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의 태양이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새만금의 바람이 미래를 여는 자원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한 뒤 처음으로 재생에너지 기업이 새만금에 들어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상태양광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2021년까지 20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제조시설을 세우게 됩니다. 100여 명의 신규 고용 효과도 기대됩니다. 군산항이 인접해 있고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임대가 가능한 부지 사용 등 여러 가지 장점으로 인해 신규 생산시설의 투자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 제조 기업과 연구소 등을 집적시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연구기관, 또 인증센터, 평가센터 이런 그 관련 기관들을 함께 유치를 해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을 함으로써 항구적이고 상시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게. 새만금의 에너지 관련 기업을 집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 차원의 R&D 투자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뒤따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무주 리조트에서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리프트가 멈춰서고 직원이 숨지더니 최근에는 어린이 이용자가 리프트에서 떨어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오늘부터 사흘 동안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부모와 함께 스키장을 찾았던 10살 A군이 리프트에서 떨어진 건 지난 일요일 밤 8시쯤.
리프트가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 3m 아래로 추락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오른쪽 옆에 있는 친구가 자리를 좀 이동을 했어요. 이동을 해서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 자리가 이제 좁아지니까. 지난 23일 밤 10시 무렵에는 스노모빌을 타고 슬로프를 다지는 작업을 하던 직원 39살 서모 씨가 쇠줄에 걸려 목숨을 잃는 참극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1,400m 높이 스키장에는 안개가 자욱했고 조명 장비도 부족해 현장의 시정거리는 매우 짧았습니다. 직원들은 그동안 안전장비와 인력 보강을 계속 요청해왔지만 리조트 측이 비용을 아끼려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게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안타까워합니다. 그 안전장치 그거 해달라고 회사에 요구를 했답니다. 옛날에 이거 위험하다. 윈치로프 걸면 새벽에 모빌 타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 안 보인다.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리조트 측은 인력이 충분했고 장비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토를 통해서 안전 시설물이나 장비 확충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달 초에는 또 리프트가 고장나는 바람에 30여 명이 1시간 동안 공중에 매달린 채 추위와 공포에 떨기도 했습니다. 한 달 사이 무려 3건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사흘간 무주 리조트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무주군이 관계기관과 손을 잡고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합니다. 남원시는 구직자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한 일자리 플랫폼을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무주군이 무주경찰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과 협약을 맺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에 나섭니다. 이들 기관은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인지 능력을 측정하고 면허증 자진 반납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교통안전교육과 함께 운전면허 반납 컨설팅 사업을 함께 실시해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효과적으로 감소해 나갈 것입니다. 남원시가 다음 달부터 남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일자리 플랫폼을 본격 가동합니다. 이곳에서는 취업과 창업을 위한 상담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우리 시는 구인구직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남원형 일자리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순창구는 다음 달 7일부터 군립도서관을 오후 7시에서 밤 11시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순창구는 이번 조치로 학생들의 학업과 국민들의 평생학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창군의 도시 브랜드인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이 한 언론사가 주최한 소비자 평가에서 도시 브랜드 부분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고창군은 세계문화유산을 한데 묶어 관광 자원화하고 문화, 역사, 생태 자원을 보존하는 데 더욱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JB금융지주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4,168억, 당기순이익은 3,21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사상 최대치로 JB금융지주는 최근 3년 연속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당기순이익을 계열별로 보면 광주은행이 1,500억 원가량으로 가장 많고 전북은행 1,005억 원, JB우리캐피탈 700억 원가량 등입니다. JB 측은 지난해 전북은행의 연간 실적도 1년 전보다 54%가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대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600조 원의 기금을 운용할 36명의 전문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운용 전략과 국내외 증권 투자, 그리고 대체 투자와 리스크 관리 등입니다. 이번 공개 모집에는 기금 수탁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에서도 5명의 전문가를 뽑습니다. 응시자는 서류와 면접을 거친 뒤 4월 중에 최종 임용됩니다.